제가 이제 코딩을 공부한 지 1년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직장인 생활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코딩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또 한 3개월 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딩 기술 어차피 AI에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딩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직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저처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에 더더욱 좋은 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하나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친지가 뭐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는 K-뷰티에 관한 홈페이지입니다. 뭐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심플해요. 네. 위에 이제 내부 바가 있고 다크 모드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K-뷰티 뉴스예요. 그 한국에 있는 뷰티 뉴스 관련해서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또 번역한 내용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들은 저희가 다 선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뉴스를 전체적으로 불러온 다음에 이 자체 내장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뉴스만,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그 원본 뉴스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블로그가 있어요. 이것은 그 뷰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아티클을 써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무료고요. 정말 인사이트가 많으니 뭐 뷰티 업종에 있는 그런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좀 쉽게, 해외 관련된 그런 뷰티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K-뷰티에 대해서는 좀 독점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아까 뉴스를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뉴스와 블로그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해 주지만 이 자체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겠고,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바이어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할 거니까 브랜드사와 바이어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브랜드사에게 광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면은 직접 뭐 쇼핑몰을 열어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직접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요약하자면은 그 뭐 뷰티 관련 정보라든지 이제 K컬처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준다, 뭐 이런 뜻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걸 구현하기가 제가 1년 6개월밖에 코딩을 안 해서 그런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기능들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최초로는 그 로그인 기능이 있죠. 뭐 회원가입이나 그 소셜 로그인은 제가 막아놨는데, 이제 어느 어드민 권한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깁니다. 가령 이제 K뷰티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민 모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 API를 직접 가져오는 사이트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별해서 올린 뉴스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가령 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이렇게 페이지를 열면 번역과 AI 요약을 통해서 이제 본문 내용을 가져옵니다. 뭐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DB에 이 셀렉트 뉴스를 누르면은 DB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제 아까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어떤 뉴스였지? 아, 이게 제가 캐시 모드로 해가지고 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이제 5분마다 캐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DB 조회를 너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B 요금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캐시 모드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아까 그 분홍색 박스를 보셨을 건데요. 음, 이렇게 로딩하는 시간을 스켈레톤이라는 그 UI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좀 집중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 이제 블로그 사이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드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 포스트라는 그런 버튼을 통해서 뉴 포스트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적고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이제 간단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디터를 통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는데 이 블로그 포스팅은 이제 이미지도 지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볼드체라던가 이제 이탈릭체라던가 이제 H1 태그, H2, H3 태그,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뭐 숫자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쿠오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태그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올리면은 당연히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DB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지우는 버튼과 이제 수정하는 버튼도 여기가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디터 같은 경우는 팁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AI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us.js라고 이제 next.js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을 적고 이메일을 적고 그 국가를 적고 이제 비즈니스 타입, 이제 브랜드나 뭐 바이어,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주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 타겟층이기 때문에 이에 포지셔닝해서 DB를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면은 저희가 DB를 보관을 해가지고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도 이제 구현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강의를 막 보면서 좀 코드를 수정하는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제 어드민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로그아웃을 했을 때 이 로그인 버튼이 계속 남아있는 뭐 그런 에러도 있었고요. 또 API를 이제 가져오는 것들도 많은 에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에러 없이 작동되도록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도 디자인을 제가 직접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저희가 많이들 이제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잘 보이도록 이제 반응형 UI를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깨지는 거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나오고, 네. 이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가도 잘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저한테가 아니죠. 그 사업자한테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자의 그 위치 또 이제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뭐 지금은 서울역으로 그냥 해놨는데 그건 수정하면 되고 사실 이 페이지는 템플릿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부바라든지 다 템플릿을 통해서 그냥 수정하는 식으로 했고 이 템플릿을 통해서 아예 뭐 그냥 덮어 씌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코드 몇 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디자인이 차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 뉴스나 블로그 이런 디자인들은 제가 다 직접 했고요. 뭐 인스타그램 링크라든가 뭐 이런 거 디자인이 별로죠. 근데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할 거니까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봤고 코딩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많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유튜브 올렸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